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1인 미디어 즉 크리에이터 특강을 맡게 된 안준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의 양력을 보면서 제 소개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전공 석사를 마치고 있고요. 현재 세종대학교와 성결대학교에서 뉴미디어 외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가지를 해요. 가수도 하고 뭐 보컬 트레이너도 하고 보컬 디렉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러분들께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와서 짧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원래는 잠골버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멤버들 저희 팀원들과 함께 잠골버스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활발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산하에서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조회수, 그 다음에 지금의 뭐 이런 인지도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지금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조회수가 15회였는데 이게 하루 조회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2, 3주 정도 흘렀을 때 조회수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15만 명이 좀 넘어가고 있고 평균 조회수 그리고 큰 조회수도 제일 잘 나온 거는 한 160만 뷰 그리고 평균적으로 최소 4만 뷰에서 5만 뷰 정도 되는 채널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소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샌드박스에서 함께 일하면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가볍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뭔가 크리에이터나 이런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미디어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은 자신있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뉴미디어로 바뀌었을까? 뉴미디어라 함은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신문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었던 미디어 사회에서는 신문이 뉴미디어였고요. 그 다음엔 라디오, 그 다음엔 TV, 뭐 그 다음엔 IPTV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 뉴미디어의 흐름과 인식에 따라서 뉴미디어는 계속해서 변동돼요. 그리고 지금의 뉴미디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뭐 SNS부터 시작해서 OTT,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것처럼 뉴미디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뭐죠?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어플로 인식이 돼서 다운이 되는 많은 플랫폼들이 뉴미디어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안방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적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예전에 무한도전을 보려면 토요일 7시에 무조건 집에 있는 거실에 앉아야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혹은 또 부모님하고 주말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 즉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는 여전히 많고 재밌는 미디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사용의 증가가 뉴미디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의 사용량 증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뉴미디어는 유튜브는 유행인가요? 유행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뭐죠? 자, 여러분들이 옛날만큼 TV를 봐주지 않아요. 그런 TV 앞에 들어가는 광고가 예전만큼 많이 들어갈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TV에 그동안 많이 투자했던 광고주들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유튜브나 뉴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중학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자본이 옮겨간 시장은 꽤 오랫동안 그 가치를 증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즉 자본의 흐름이 옮겨갔던 뉴미디어의 흐름,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볼 때 지금의 유튜브는 아마 새로운 뉴미디어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촬영 장비, 편집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제일 걱정이 되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플러스해서 저는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촬영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있는데 옆에는 뭐 제가 처음에 썼던 카메라고 왼쪽은 스마트폰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시작하시면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큰 얘기를 따져서 여러분들 절대 TV 프로그램을 폄하하거나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런닝맨의 편집의 완성도와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유튜브에 있는 예능의 편집 완성도랑 뭐가 더 높을까요?
네, 아마 고민할 필요도 없이 런닝맨의 편집 완성도가 정말 높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시각의 차이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죠? 네, 여러분들은 꼭 화질이 엄청 좋지 않아도, 진행의 흐름이 엄청나게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고 약간은 서툴러도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즉 내용이 재밌으면 혹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봐주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장비다, 처음부터 몇백만 원짜리, 우리가 몇백만 원이 어디 있어요? 만 원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그 컨텐츠 기획 같은 거를 많이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조차도 여러분들께 프로브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스마트폰으로 3만 명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특강을 나가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꽤나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싼 장비를 쓰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걸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던 링크들인데 시간상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링크를 지금 보시고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집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이제 편집 툴이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베가스도 있고, 애플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 파이널 컷 프로를 쓰고, 곰믹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맞는 프로그램을 쓰면 돼요. 꼭 어도비 프리미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어도비 프리미어만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도비 프리미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호환성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기 때문에 서로 프로젝트 파일을 받고 보낼 때 호환성이 일어나지 않게 정말 잘 호환된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프리미어를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두 번째는 컷 편집에 있어서 프리미어만큼 편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컴퓨터를 잘할 줄 모르는데, 저는 편집을 잘할 줄 모르는데요. 자, 저도 편집을 29살에 처음 배웠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초보가 하는 법 이런 거 찾으면서 했거든요. 기본적인 툴을 배우는데, 저 같은 아저씨가 처음 배우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말은 즉 여러분들 절대 편집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획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여서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럼 나는 컴퓨터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아주 충분히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네마스터, 그 다음에 블로, 그 다음에 파워 디렉터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좋은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1년에 6,000원, 5,000원 정도면 충분히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저는 블로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링크들 다 들어가 보시면 뭐가 얼마고 어떤 가격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가 그렇게 편한지,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은 등하교 기간이 있죠. 혹은 잠자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쉽게 업로드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처음에, 그럼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럼요. 업로드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예시라고 밑에 지금 적어놓은 저 링크가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 충분히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기획에 집중하셔야지 장비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저작권인데, 저작권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작권은 이걸 어겨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몰라서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다고 해서 내가 남의 직접 재산권을 침해한 거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는 거는 촬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그런 질문을, 뉴스는 뒤에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건 언론법에서 공공적인 영상을 찍을 때 보호해준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찍으려고 유튜브를 찍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음악, BGM이나 MR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무료 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음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악은 꼭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무료 음원 및 효과를 꼭 쓰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글씨체인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마 기본적으로 신명조 이런 음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글씨체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네이버에서 네이버 무료 폰트, 무료 글씨체라고 치셔서 그걸 다운받아서 그것만 써야 돼요.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에 깔려있는 글씨체만 써주셔도 되지만, 내가 1000명이 넘어가고 그 위에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분명히 수익이 떨어질 거고 수익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폰트에 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요즘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도 바로 디자인권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글씨체는 네이버에서 혹은 구글에서 무료 폰트, 무료 글씨체를 치셔서 다운받아서 따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신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썸네일에 집중하라. 썸네일은 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영상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썸네일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썸네일에 여러 가지 정보를 박으려고 하기보단 썸네일은 뭐다? 하이라이트다. 썸네일, 즉 그 사진과 제목은 요약본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고, 두 번째는 영상은 꼭 꾸준히 올려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뭐죠? 지속성이고 완성도다. 한두 개 올리고 뭔가 터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꾸준히 주기를 맞춰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천 영상에 충분히 잘 뜨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가장 좋은 점은 직접 수입하죠. 1000명에 4000시간을 충족하면 광고 삽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라.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라. 나는 하기 싫은데, 난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요즘 먹방이 유행이니까, 보니까 요즘은 애완동물이 유행이니까, 난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게 유행이니까 해야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게임이어도 상관없고 뷰티여도 상관없고 예능이어도 상관없고 브이로그여도 상관없고 노래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야 기획이 재밌다는 점 가볍게 말씀드리면서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골버스의 멤버 안준호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샌드박스 소속 유튜브 잠골버스 채널을 팀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리더 안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PPT 내용 정말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질문들 Q&A를 진행할 건데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유튜버가 되기 위한 생각, 즉 그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과를 사실 다녀서 학번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음악학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오고 나서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가수가 아니면 코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해서 이런 뉴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걸로 인해 대학원에 이제 뉴미디어로 이제 석사를 가게 됐고, 또 음악을 좀 더 변형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될까 하다가 잠골버스의 시초가 아마 탄생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얼굴이 김범수 선배님을 닮은 것도 너무 영광이지만 제 얼굴이 막 잘생기거나 멋진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무리 노래를 한다고 해서 멋있게 봐주기보다는 더 반감을 살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를 조금 잘 부르는 능력과 제가 좀 재밌고 싶어하는 능력을 좀 이렇게 합쳐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출연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뉴미디어가 뭔가 올리기도 편하고 기획, 촬영, 편집을 혼자서 다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모든 걸 만들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그 과정이 서툴고 부족해도 콘텐츠 자체를 재밌게 봐주는 지금의 뉴미디어의 흐름에 너무 잘 맞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안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게 망가지는 것도 힘들고, 사실 이제 친구들이 막 너 왜 그런 거 찍어 하면서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장 뉴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 즉 유튜브에 가서 시작을 했고, 벌써 2년 반이 훌쩍 넘었네요. 3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양한 전공을 통해서 또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도 전공을 했고 뉴미디어도 전공을 하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버에게 가장 궁금해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 건물도 가지고 있다, 뭐 집을 가지고 그쵸. 있다, 정말 많은 네, 수익을 얻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맞아요. 있나요? 이게 사실 그 PD님이 약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어서 약간 두 번째 질문부터 이게 나와야 되나 싶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느 분야나 1%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건물 살 수 있고 굉장한 부와 명예가 따라와요. 뭐 유튜브나 뉴미디어 쪽도 뭐 그냥 예외가 아닌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분야든 성공을 해서 5% 안에 들어가면 건물 살 수 있습니다. 굉장한 부와 명예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들은 놀고 먹고 잠깐만 일하면서 굉장한 부와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성인들을 상대로 혹은 유튜버가 꾸민 사람들을 상대로 채널 디자인을 해주고 꽤 비싼 교육비를 받아서 6주짜리 8주짜리 훈련을 하는데 개인이 채널을 만들어서 10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15%도 안 돼요. 그만큼 유튜브는 한두 개 찍고 난 스타가 돼야지가 아니라 꾸준히 찍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언제 내 채널을 추천 영상에 띄워줄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그냥 이 일 자체를 너무 좋아해야 돼요. 왜? 지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힘이 잔뜩 들어가서 좋아하지도 않는 걸 막 열심히 해요. 그럼 보는 사람들도 안 즐거워요. 그냥 내가 이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엄청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먹방이 인기 되면 다 먹방으로 가고 반려동물과 같이 한 게 인기 되면 다 반려동물로 가고 뭐 퀴즈가 인기 되면 다 퀴즈로 가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능이 인기 되면 다 예능으로 가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면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아마 탐색하고 정함에 있어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수익은 좀 그래도 보수는 좀 많이 따라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정말로 짜증나는 얘기, 돈 얘기 나오면 항상 그러죠.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분야 자체가 너무 치열하고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올라오는 유튜브의 그 영상을 다 보려면 24시간 하루 동안 보려면 53년이 걸린대요. 그만큼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그 와중에서 내 영상이 튀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의 운과 그리고 뭐 기획성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를 하시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지속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들어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요. 차라리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어쨌든 수익은 잘 나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이 일을 하면서 좀 힘들었다거나 좀 가장 뿌듯했던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그런 거겠죠. 악플이겠죠. 여러분들 악플이 굉장히 심하고 문제는 유튜브를 해서 조금 내 채널이 유명해지거나 조금 알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보고 특히나 부모님이 많이 봐요. 근데 악플에 저만 욕해도 마음이 아픈데 가족을 건드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정말 제가 2년 반 동안 하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과 듣도 보도 못한 악플을 많이 봤는데 그거를 제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빨리 지워도 부모님이 걱정이니까 부모님이 볼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보고 걱정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악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악플 절대 달지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점 가장 뿌듯했던 점은 아무래도 보잘것없는 저로 인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정말 멋진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뭐 롤모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 꿈이 생겼다는 친구들 그리고 뭔가 저를 보고 큰 뭔가 동기부여가 됐던 친구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엄청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에 있는 수도권 그 장례희망을 봤더니 3위가 건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친구들은 되게 빨리 성장해요.
본인의 가치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이 요즘은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본인들이 꽃길에 있는지 소위 말하는 꽃길 좀 좋은 길에 있는지 혹은 흙길 좀 안 좋은 길에 있는지 그것만 인식해요. 꽃길에 있냐 내가 흙길에 있냐 내가 포장도로에 있냐 내가 비포장도로에 있냐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굉장히 많은 숱한 위기들을 겪어왔던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내가 꽃길에 서 있는지 흙길에 서 있는지만 보지 말고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내 자신이 건강한지를 먼저 봐야 돼요. 내 자신이 건강하지가 못하고 행복하지가 못하면 내가 서 있는 게 꽃길이든 흙길이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서 있는 꽃길인데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정말 그건 꽃길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요. 내가 디디고 있는 게 흙길이지만 에너자이저처럼 나는 하고 싶은 막 욕구와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친구들은 본인이 있는 사정이나 본인의 환경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환경에 대한 거를 많이 받고 자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 상태, 여러분들 자신에게 대화를 꼭 많이 넣어요.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사랑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내 몸 상태가 건강한지, 내 정신이 건강한지, 열등감은 없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청소년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